네, 이번 순서는 대표 해외 주식들의 일관 성과를 나타낸 순위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또한 가보대체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하나하나 짚어드릴 거고요. 저는 순위를 달리는 남자 순달람 한 종목입니다. 네, 어제는 증시가 아주 널뛰기가 심했었습니다. 연준 위원들의 긍정적인 발언과 우크라이나 사태가 조금 진정되는 듯 싶어가지고 장 중반까지는 분위기가 좋았었거든요. 그런데 갑자기 우크라이나 젤렌스키 대통령이 폭탄적인 발언을 내놓으면서 갑자기 장이 고꾸라졌었는데 참 주식을 하다 보면 세상사 5만 가지에 다 관심을 둬야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주식시장을 너무 이제 매일매일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은 피곤하기도 하고 사실 큰 그림을 놓치기가 십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이렇게 증시에 노이즈가 많이 쌓여 있을수록 공부를 하면서 미래 산업과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를 늘리는 계기로 작용을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큰 그림을 그리기 위한 망원경으로서 순달람은 여러분들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오늘은 지난주에 가장 많이 올랐던 종목들 순위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P 500 종목들 기준으로 해서 주간 수익률 탑 5입니다. 종목들 리스트를 보시면 알 수 있듯이 딱히 친숙한 종목들이 몇 개 없긴 합니다. 아무래도 증시 분위기가 저번 주에 그리 좋지 않았었고 인플레 우려는 더 높았었기 때문일 텐데요. 그래서 가치주 영역에 해당하는 종목들이 많이 포진되어 있습니다. 오미크론은 이제 거의 감기다 이러면서 하반기로 갈수록 진정한 의미의 리오프닝이 개시될 것 같기도 한데요. 그래서인지 여행과 관련된 종목들이 최근에 상대적으로 강세를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3위에 있는 로얄 캐리비안 크루지스도 미국에서 세 손가락 안에 드는 크루즈 업체죠.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종목은요. 바로 5위에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입니다. 마이크론은 미국의 SK 하이닉스라고 불릴 정도로 반도체 쪽 투자하시는 분들께서는 굉장히 익숙한 기업일 것으로 압니다. 저번 주가 특히 기술주한테는 그리 좋지 못한 증시 환경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는 저번 주에 10%가 넘는 급등을 보였는데요. 무슨 일인 건지 바로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이크론은 미국의 SK 하이닉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 말인즉슨 사업 구조가 굉장히 비슷하기 때문인데요. 먼저 왼쪽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 이것은 마이크론의 상품별로 매출 비중을 나타낸 겁니다. 매출 중에 70%가량은 D램에서 나오고요. 그 다음에 25% 정도는 낸드에서 나옵니다. 그러니까 전형적인 메모리 반도체 업체다라고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오른쪽 그래프를 보시면 요게 흥미롭습니다. 마이크론은 미국 기업이잖아요. 그런데 정작 미국 안에서 생산하는 비중은 15% 정도밖에 안 되고요. 아시아에서 대부분의 반도체를 생산을 해내고 있습니다. 대만, 싱가포르, 일본 이 국가들에서 공장을 다 갖고 있다는 말이 될 텐데요. 이렇게 된 데에는 마이크론이 여러 아시아 반도체 기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과정에서 생겨난 것입니다. 먼저 일본에서 D램 반도체의 마지막 희망이라고 불렸던 엘피다를 2012년에 인수를 했었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D램 업체인 대만의 이노테라를 또 인수를 해가면서 그 회사들이 갖고 있는 아시아 공장을 마이크론이 갖게 된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마이크론이 요새 화두인 서플라이 체인이 지금 굉장히 화두잖아요. 서플라이 체인 문제에서 분산이 잘 되어 있다라는 장점이 있다는 것이고요. 그리고 혹시나 생길 미중 분쟁에서 있어서도 마이크론은 중국 안에서의 생산 비중은 한 자릿수로 굉장히 낮기 때문에 큰 영향은 받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각 지역에서 거처를 갖고 있는데 이게 각 나라별로 장점을 흡수하는 계기로 작용을 한다는 겁니다. 일본은 원래 재료공학 그리고 화학이 굉장히 우수한 나라잖아요. 그래서 소재 원천 기술이 뛰어나고요. 대만은 TSMC라는 걸출한 기업을 갖고 있을 정도로 미세 공정과 패키징 기술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싱가포르는 두말할 것도 없이 우수한 인재가 많이 있고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원래 미국 기업이니까요. 미국은 혁신적인 사고를 통해서 반도체를 설계하는 부분에서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을 골고루 보유하고 있는 지리적 이점을 지닌 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마이크론의 차트를 한번 보시고 가겠습니다. 어떤 일들이 발생을 했는지 그걸 알아야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그나마 전망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그리고 제가 마이크론을 설명을 드리고는 있지만 이 분야는 메모리 반도체 업계 전반적으로 공통되는 사항들이니까요. 국내 반도체 업체들에만 관심을 두신다고 하더라도 오늘 내용은 참고를 해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차트 다시 볼게요. 작년 10월 중순까지
Winter is coming이라고 하면서 반도체 업계에 아주 차가운 바람이 불었었죠. 메모리 반도체가 이제 하강 사이클로 간다는 우려였었습니다. 이때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갖고 계신 분들은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걸로 압니다. 네, 저도 많이 힘들었어요. 네. 하지만 반도체 수급 사항이 생각보다 빠르게 개선될 것이라는 희망이 11월부터 생기면서 급 반등을 하더니 지난 12월 20일에는 분기 실적 이후 마이크론의 주가는 껑충껑충 뛰었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다들 아시다시피 기술주 전반적으로 셋오프, 대량 매도 때문에 힘을 못 쓰는 상황이었었고요. 그리고 또다시 어떠한 재료 때문에 지금 V자 급반등을 연출을 하고 있는데 그 재료는 다름 아닌 바로 이것입니다. 네, 낸드에 있어서 또 다른 경쟁자인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가 운영하는 일본 공장이 있는데 이 일본 공장 두 곳에서 중대한 재료 결함이 발생을 해서 공장이 일시 중단됐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나 마이크론 같은 경쟁 업체들은 반사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수요는 여전한데 공급이 부족해지니까 말입니다. 초과 수요라는 거는 언제나 업자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거잖아요. 그러면 이 중단된 공장들이 원래 어느 정도 비중을 갖고 있는 공장들이었는지 알아볼 텐데요. 먼저 업체별로 점유율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왼쪽 다이아그램 보시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낸드 분야에서도 단연코 1등이고요. 그다음에 키옥시아와 웨스턴 디지털이 낸드 점유율 2위, 3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만 하이닉스가 이제 인텔의 낸드 사업부를 인수를 했기 때문에 향후에 2등으로 올라설 것 같긴 하네요. 그리고 마이크론은 점유율이 10% 정도 되는 기업이고요. 이번에 중단된 일본의 낸드 공장은 요카이치랑 키타카미라는 공장인데 오른쪽 아래의 표를 한번 보시면 이 두 공장에서 생산되는 낸드가 전체 낸드 시장에서 8% 이상을 차지하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생각보다 큰 비중을 차지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최근에 디램에 비해서 낸드 플래시 메모리의 가격 추이가 반도체 하락 사이클에서 좀처럼 회복을 못하는 상황이었는데요. 이번에 웨스턴 디지털과 키옥시아 공장 중단 사태에 따라서 메모리 반도체, 낸드 반도체의 공급 타격으로 좀 수급 여건이 개선될 수 있지 않을까, 이 그래프에서 선이 조금 위로 올라갈 수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하는 상황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주가에 당연히 좋은 영향으로 작용을 하게 되겠죠. 이와 비슷한 사례로서 이 그림을 한번 보여드리면요. 이것은 마이크론의 주봉 차트를 2년 전쯤으로 제가 되돌려 본 겁니다. 이때도 반도체 수요 감소 우려 때문에 2018년 중반부터 2019년 6월까지 줄줄줄 계속 내리다가 반등을 좀 세게 했었는데요. 이때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도시바 메모리의 공장에서 대규모 정전 사태가 발생을 하면서 다른 경쟁 낸드 업체들이 수혜를 입은 게 가장 컸었습니다. 물론 미중 갈등이 해소되는 국면도 있었고 전반적으로 증시가 좀 올라오는 상황이었긴 하지만 이때 마이크론의 주가는 저점에서 거의 2배 정도 상승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이번에도 과거에 이런 2년 전의 데자뷰를 투자자들은 기대를 하는 것 같네요. 네, 마지막으로요. 계속 낸드 얘기만 말씀을 드렸는데 메모리 반도체에서 원래 큰형님은 디램 반도체죠. 디램과 관련한 장기적인 빅 트렌드를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앞으로 디램 시장에 있어서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화두가 될 거라는 점입니다. 현재 차량용 디램 시장은 디램 전체 시장에서 2%도 채 안 되는 초라한 점유율을 갖고 있지만 연평균 성장률로 따졌을 때 향후 몇 년간 30%가 성장할 것 같은 초고성장 산업이라는 겁니다. 현재 자동차에 평균적으로 4GB의 디램이 탑재가 된다고 해요. 보통 노트북에 16GB 정도 들어간다고 하거든요. 테슬라의 경우에는 근데 차세대 차량들에 한해서는 디램 용량을 20GB까지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트북보다 자동차에 이제 디램 반도체가 더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단순 산술적으로 따졌을 때는 앞으로 차량용 메모리 반도체 시장이 5배 늘어난다라는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분야에서 점유율 1등을 달성하고 있는 게 다름 아닌 바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인데요. 점유율이 50%가 넘어가고 있습니다. 다만 이 분야는 노력 대비 수익성이 조금 낮은 분야라서 삼성전자는 이걸 못하는 게 아니라 안 했던 것 같아요. 앞으로 시장이 커지면 커질수록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본격적으로 뛰어들 것으로 보이는데요. 알짜 먹거리 미래산업인 만큼 한국 기업들이 또 승전보를 연일 좀 잘 울려왔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이렇게 하는 저는 또 내일 알찬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상 순달라였습니다. 호호이!